네, 태광그룹의 핵심 계열사죠. 태광산업 주주총회를 앞두고 행동주의 펀드가 새 결집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금 소액주주들의 민심이 어디로 쏠릴지가 관심인데 이 내용은 산업부 강미성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일단 행동주의 펀드가 요구한 안건들부터 좀 살펴보죠. 네, 행동주의 펀드로 잘 알려진 이 트러스턴 자산운용이 태광산업에 요구한 안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10분의 1 액면 분할, 감사위원을 겸하는 사회이사 추천, 주당 만원 현금 배당, 자사주 매입 50억 원입니다. 이사회에서 사실 4가지 모두 다 받아들여지기는 좀 주총 표대결까지 가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총을 통과하려면 이제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태광산업은 오너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전체 지분의 절반을 넘어 표대결로 이어지면 승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트러스톤은 따라서 표대결 승산이 높은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 주총 일정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외부 감사위원 추천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요인 때문에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이 바로 3% 룰 때문인데요. 먼저 태광산업의 지분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오너일가인 이호준 전 회장의 지분은 29.4%인데요. 특수관계인 등 보유 지분까지 더해지면 54.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네요. 네, 굉장히 압도적인 지분율인데요. 반면 2대 주주인 트러스턴의 지분은 5.8%에 불과합니다. 지분율로서는 승산이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주 제한 안건 4가지 중 감사 선임안은 좀 성공 여부를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 선임안은 상법상 대주주 지분이 3%만 인정되는 이제 3% 룰이 적용돼서인데요. 지분을 전체 3%만 인정하기 때문에 TRN, 이원준 등 특수관계인 지분들이 각각 3%씩만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빼면 오너일가 의결권은 13.34%로 이제 줄어듭니다. 트러스턴 지분은 5.8%에서 3%로 여기에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등 소액주주 지분 15.27%를 더하면 18%가 넘는다는 계산입니다. 즉 소액주주 표를 결집하려면 감사 선임 등이 이제 가능하다는 건데요. 트러스턴 측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다면 16년 만에 선임되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주식수와 기관 투자자 그리고 해외 기관 투자자 소수주주들이 힘을 합치면은 저희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주주 활동을 통해서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면 충분히 회사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트러스턴 측은 모레 열릴 태광산업 이사회를 앞두고 현재 소액주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캠페인까지 벌이며 새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분 구조만 봐도 좀 아시겠지만 태광산업이 폐쇄적인 경영으로 시장에서도 좀 악명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 한 명으로 과연 큰 변화가 있겠냐 하는 의문도 있더라고요. 물론 감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좀 대안적인데요. 하지만 회사 정보의 접근성, 주주들의 의견 표출의 통로가 돼서 회사의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그동안 황제 경영으로 불릴 만큼 오너일가의 높은 지분을 바탕으로 폐쇄적인 경영을 해왔는데요. 시가총액 1조 원, 자산 규모 4조 원 이사의 상장사지만 3년간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지 않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주가 순자산이 0.17배로 상장사 중 거의 최하위에 10년간 꾸준히 연매출 2조에서 3조 원을 내왔음에도 주가는 10년 전과 비교해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일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오너 리스크가 그대로 좀 노출되어 있고요. 이번에 외부 감사 선임에 성공을 하면 태광산업은 상장 48년 만에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트러스톤은 보고 있습니다. 반면 회사 측은 이제 외부 감사를 꺼릴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앞으로 주총 표결의 캐스팅 보트가 될 15% 안팎의 소수 주주들에게 주주 친화 정책 등 당근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광산업 측은 이사회에 올라오는 모든 안건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면서 현재 안건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동주의 펀드들이 개입된 사례가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 이런 취지만 있는 거냐, 결국의 목적은 투자 수익 아니냐 하는 비판도 좀 따라오는 상황인데 태광산업이랑 트러스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어떻습니까? 네, 칼 아이칸이나 이제 엘리엇 등 주식을 이제 매입한 후 경영권 위협으로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시작 차익으로 주식을 파는 사례를 좀 기억하실 겁니다. 이처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단기 차익만을 취하고 떠나는 이른바 먹튀에 대한 우려도 좀 제기되는데요. 트로스톤의 경우 이미 2년 전에 태광산업 지분 5.01%를 처음 취득했습니다. 지난해 초 지분을 6.05%까지 늘렸다가 다시 일정 부분을 팔아서 현재 5.8%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분 처분에 대해서 트로스톤 측은 행동주의 펀드 외 회사 내 태광산업을 가지고 있던 다른 펀드들이 신탁계약자와 계약이 해지되면서 환매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로스톤은 대부분의 지분을 120만 원대 선에서 사들여서 현재 손해가 40% 가까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펀드 손실이 큰 만큼 단기간에 원금 회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 손해를 볼 수 보고 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트로스톤 측은 먹튀 논란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윈윈하는 사례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일부에서 먹튀 논란에 해당하는 사례는 저희도 결코 원치 않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 가까이 했고요. 비공개 대화에서 잘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두 회사는 모두 후자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총에서 표결까지 가는 경우는 이번이 사실 처음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태광산업 속내가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네, 지난해 말 태광산업은 이제 석유화학과 섬유 산업에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까지 좀 구체화되고 있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공수표가 아니라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트로스톤 측 역시 올 1월 말 투자 관련 설명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는데요. 태광산업 측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투자 관련 설명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질의응답 정도는 받을 계획이라도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틀 뒤 이사회 결과에 따라 주주총회의 전략과 내용은 180도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강미선 기자였습니다.